글쎄요, 이 사건, 이 사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정할까요? 정말로? 김기혁 아나운서. 네, 50대 중국 교포 한 남성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35년 차 부부가 됐는데요. 또 슬하에 일남 일녀의 자녀를 또 두고 있고 아내와 함께 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함께 돌보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뭐 힘도 들었지만 뭐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들이 3년 전부터 이제 중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녀들이 이제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함께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이제 경북에 있는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함께 그 근무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글쎄요, 사랑을 키워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찾아온 걸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함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남편의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내가 쓰러지니까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요. 세상에. 의사가 이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이 아내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마음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물론 의료진들이 말을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사실을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앞서도 그랬지만 가망이 없단 말을 어떻게 이제 가족들한테 합니까?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오윤성 교수님. 예, 이 불행은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저 두 부부는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낮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아이들 키우고 이제 잘 노후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짝을 찾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갖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청천벽력이 아마 이 남편일 거예요.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 이 집안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아주 그 기본 중심이 되는 원동력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동력이 쓰러졌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남편에게는 이게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하니까 저것은 뭐 둘이가 어떤 그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아주 청천벽력이죠. 저렇게 건강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병상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김남국 변호사님, 이 남편분은 많은 생각, 많은 추억이 또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부부가 이 노인 요양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네. 함께 근무를 하면서 노인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병수발을 들면서 우리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 만약에 아프면 세상에.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나 연명치료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한테 부담 지우지 말자라고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손녀가 이 출산 100일을 마련해가지고 아들이 천안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에 그때 가가지고 아들집에 방문을 해서도 그 당시에도 누구든지 아파 누웠을 때는 호스피스를 쓰거나 연명치료 하지 말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사실은 아내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35년 동안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이도저도 어떻게 결정을 딱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네, 사실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최단미 변호사님 사실 간병의 가족들도 지쳐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어머니, 이 아내의 확실한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병명도 모르고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렇지만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도 전전하고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아내는 지금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병명을 모르니까 언제까지 누워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0만 원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가족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남성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 크게 먹고 일찍 돌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편안하게 보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죄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결국 찾아갑니다. 네. 그게 지난 6월 4일이었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내의 이 장치에 손을 대게 됩니다. 떼게 된 거죠. 이 인공호흡기, 기도내 삽관을 제거를 하면서 결국에 아내는 네.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는 일단은 이 사건의 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다시 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이건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하지만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뭐 연명치료하지 말자, 산소호흡기 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결국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부인이 쓰러지고 나서 산소호흡기 제거를 한 것도 하루에 3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중환자 병원비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네. 한 가정 내에 한 명 중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침몰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환자 치료비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그 2월에 조놈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연명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 의향서를 작성해 네. 놓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이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정말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명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의사의 어떤 진단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든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사전에 이렇게 평소에 가족들에게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의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연명치료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원사법에 따른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를 두둔하거나 미화하는 게 아니라 오윤선 교수님,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 입장에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엄마를 이제 편안히 보내자. 죄는 내가 안고 가겠다. 글쎄 평소 요양사로 일하면서 간병에 지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범죄학적으로는 대표적인 간병살인입니다. 아, 간병살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미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불행이라든가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의 일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 포기라고 하는 그 결정을 배우자인 남편이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산소 호흡기를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서 아예 그렇게 조치를 안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심리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아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아내에게도 고통을 주니까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가슴 그러네.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파도 최단비 변호사님, 죄는 죄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명치료를 독자적으로 중단을 하고 나서 병원이 이 남성을 고발을 했어요. 사망했으니까 고발을 해야겠죠. 병원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결국은 뭐 아내가 생전에 원했다 하더라도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근데 이 남성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 평결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너무 불쌍했다. 죄는 내가 지고 갈 테니 아내를 편히 보내고 싶어서 편히 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아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라면서 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간병에 지친 가족들 아픔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보세요.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이게 뒤늦은 후에 정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